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구대표팀 간판 수비수 김민재와 축구 신동 이강인이 각각 독일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축구리그 리그앙에 속한 바이에르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었습니다. 이에 간판 공격수 손흥민, 이강인과 김민재의 연봉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급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홀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에이스라 불리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 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20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 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 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